네, 오늘은 그 반도체 첨단 산업에 어떻게 보면 숨겨진 눈이라고 할 수 있죠. 파크 시스템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크기를 3D로 보는 원자 현미경 AFM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AFM 분야에서 뭐랄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핵심 경쟁력은요. 이 AFM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아주 독보적이라는 데 있어요. 보통 경쟁사 기술은 측정할 때 이미지가 약간씩 틀어지거나 아니면 시료 표면을 긁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좀 문제죠. 그런데 파크 시스템스는 탐침이랑 시료를 아예 분리하고 표면에 직접 닿지 않는 비접촉 방식을 써요. 이걸로 해결한 거죠. 덕분에 시료 손상 같은 거 거의 없이 아주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탐침 마모도 거의 없어서 그 소모품 교체 비용까지 확 줄어들죠. 그렇죠. 효율성이 높은 거죠. 심지어 업계 표준 기술 일부도 이 파크 시스템스 창업주가 개발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술적 뿌리가 깊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군을 좀 보면요. 크게 연구용하고 산업용 이렇게 나뉘어요. 연구용은 뭐 대당 한 1억에서 5억 정도 하고요. 근데 산업용은 가격, 그러니까 ASP라고 하죠. 이게 13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가고요. 또 이익률, GPM이라고 하는데 이게 70에서 80%로 아주 높습니다. 와, 마진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출의 70% 이상이 이 고수익 산업용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주력 제품은 그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이 NX-웨이퍼라는 장비예요. 이게 산업용 매출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을요? 이 산업용 장비는 주문하고 납품받기까지 보통 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려요. 리드 타임이 꽤 길죠. 그리고 그 주력인 NX 웨이퍼 말고 다른 신규 장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스크 수리용 NX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광학 기술을 더한 NX 하이브리드 WLI, 또 후공정용이라는 NX TSH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은 아직 뭐랄까 고객사에서 테스트 중이거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딱 쓰일 거다라고 확실히 밝히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직 시장에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아니군요. 네, 특히 그 후공정용이라는 TSH는 작년에 대만에서 몇 대 수주하긴 했는데 아직 성능 피드백을 정리하는 단계라서요. 실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WLI 같은 경우도 처음엔 후공정 쪽을 봤다가 요즘엔 또 전공정 활용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면도 있고요. 물론 신규 장비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현재 파크 시스템스의 시장 내 위치를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전 세계 AFM 시장 점유율이 20%로 1위고요. 특히 성장세가 아주 가파른 산업용 시장에서는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산업용 쪽은 거의 독점적이죠. 그렇죠. 경쟁사인 브루커랑 비교해도 기술 우위가 확실하고요. 전체 AFM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한 11% 정도 성장할 걸로 보는데 파크 시스템스는 매년 20% 이상 훨씬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2029년쯤이면 산업용 시장 규모가 연구용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인데 이 시장을 거의 꽉 잡고 있으니 이건 뭐 엄청난 기회 아닐까요? 성장 기대감은 분명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도체 공정이 계속 미세화되고 있잖아요. 뭐 HBM4 같은 차세대 메모리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 그러니까 칩이랑 칩을 구리선으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최첨단 후공정 기술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파크 시스템즈의 AFM 기술은 진짜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고요. 이런 큰 기술 변화의 흐름 자체가 파크 시스템스에게는 아주 강력한 순풍인 셈이죠.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2025년 1분기 실적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출이 509억은 영업이익이 132억 원을 기록했으니까요.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26%에 달했어요. 26%요? 대단하네요. 네, 작년 1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은 거의 2배 늘었고 영업이익은 뭐 20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수주 잔고도 890억 원이 넘고요. 그렇지만 마냥 안심하긴 좀 이릅니다. 또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회사에서 내놓은 올해 전체 매출하고 수주 목표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게 2천억에서 2,100억 원 수준이에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잡은 편이죠. 전통적으로 이 회사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몰리는 경향, 상저하고 패턴이 있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아,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이긴 하네요. 네, 수주 규모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반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 이건 여전한 위험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뭐 회사가 좀 신중하게 목표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 작년 하반기 수주 물량이 반영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NX 하이브리드 WLI 같은 신규 장비 매출이 실제로 잡히기 시작했다는 점이거든요. 지역별로 봐도 중화권, 특히 대만 쪽 수요가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생산 능력, CPA 확대 계획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 증설 계획이에요? 네, 2026년 상반기에 과천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요. 현재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부지를 확보했고요. 이게 조립 공정 중심이라 공장 넓이만 확보되면 생산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네, 생산 능력 확대 계획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용인 이전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파크 시스템스는 그 연구 개발 R&D 투자나 M&A를 통한 기술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기술 기업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FCF라고 하죠. 그거의 한 10%에서 50% 사이로 지급 범위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직접 돈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아,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물론 좋겠지만 단기적인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파크 시스템스는 정말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독보적인 AFM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용 시장을 거의 장악했고 실적도 탄탄하고 생산 능력 확장 계획까지 확실히 갖춘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도체 기술 발전의 핵심 수혜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조금 따져봐야 할 점들도 있죠. 다소 보수적으로 보이는 연간 목표치라던가 신규 장비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시장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또 성장에 집중하느라 주주 환원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크 시스템스에 대해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연비경 기술은 앞으로 반도체를 넘어서 또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